어떤 사람도 결혼하면서 내 인생이 외로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. 그런데 업종 특성상 저는 아내분들에게 집에 오면 너무 공허해요. 요즘에는 남편이랑 있으면 더 외로워요.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. 어쩌면 외롭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함께하기로 한 결혼인데 우리는 왜 외로울까요?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고 실천해 볼 수 있다면 앞으로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남편에게 해결해 달라고 구걸하지는 않게 될 겁니다.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? 그건 아닐 겁니다.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살아갑니다.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믿을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죠. 하지만 사람에게 관계에게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외로움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.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결혼 이전에는 내가 기댈 수 없는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요. 남자친구가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다면 다른 남자를 만나면 됐을 겁니다. 그런데 결혼은 다르죠. 남편이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다른 남자를 사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때로는 싫어도 매일 얼굴을 봐야 되는 거죠. 사람에게 의지하면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결혼을 하고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한다면 결혼 전보다 더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잘 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든지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. 우리 스스로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 기대는 것 뿐이라면요.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해도 나를 기만해도 나를 이용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요.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외로워도 때로는 스스로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주변 사람들과도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그러면 외로워도 홀로 서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가져보는 겁니다. 우리는 상대방에게 의존할수록 상대방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행동에 잘 휘둘리게 됩니다.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혼자 있을 때 계속 곱씹으면서 우리 스스로도 자책하기도 하고요.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죠. 우리가 상대에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상대방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모두 다 이게 상대방에게 결국에는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잖아요. 그런데 뭐 그럴 수도 있지. 그래,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.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넘겨버리면 어떨까요?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. 그만큼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홀로 설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. 두 번째는 작은 성취들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. 홀로 서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하나는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기 확신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남의 여러 가지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잖아요. 물론 너무 스스로를 자만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스스로가 홀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확신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자기 확신을 높이는 것은 스스로의 결과물을 내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작은 성취들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한다는 것도 작은 성취들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.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주부라면 아이 재우고 나서 30분 정도 걷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주변에 보면 바디 프로필을 찍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10kg를 뺐네 20kg를 뺐네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오늘 하루 30분 걸은 것 자체를 하찮게 여겨버릴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. 바디 프로필 찍고요 많이 살을 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. 단순히 하루하루 작은 성취들을 꾸준히 해나갔을 뿐인 거죠.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뭐가 되었든 작은 목표들을 정하고 그걸 이뤄보고 또 스스로 격려도 해보고 스스로도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게 자기 확신을 높일수록 우리는 홀로 설 수 있게 되는 거고요. 세 번째는 스스로 즐거울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두는 겁니다. 정규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저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특히 혼자 남겨져 있을 때 무엇을 즐겨야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일부러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씀드려요.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해서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거나 친구들한테 카톡하고 이런 거 말고요. 여러 가지 시도들과 경험을 해보다 보면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십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져보시고 그때마다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한 명의 친한 친구보다 10명의 친한 친구가 있는 것이 덜 외로운 것처럼 스스로 즐겁게 하는 일들도 여러 가지가 되었을 때 홀로 잘 살 수 있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홀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홀로 살 수 있는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분명 그 힘이 길러진다면 남편과 끌려가는 관계가 아니라 남편이 끌려오는 관계를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